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기사의 육성 현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선 해기사 수급 상황 및 국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양희복 사무님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국제상선 해기사 수급 상황입니다. 먼저 빔코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에 공급 해기사가 10.8%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1년 현재 25,240명의 해기사가 부족하다라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상선은 약 74,000척, 그중에 선원은 약 1억 8,900만 명으로 승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해기사의 수요가 약 11.8%. 재미있는 것은 여성 선원이 약 24,000명이 승선을 하고 있고 전체 약 한 1.28% 정도 수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전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매년 26,000명의 해기사가 부족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급 해기사의 부족, 그 다음에 특히 탱커와 해양 플랜트, 항해 쪽의 관리 해기사는 굉장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원 교대도 곤란했고 또 정신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해기직 이미지 악화도 있었고 특별히 해양대학 실습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처 실습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실습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개발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해기사로서 갖춰야 할 그 승선 실습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해기사 부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국제상선 해기사 수급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국내 해기사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1985년도와 1921년 저희 선원 통계 연보를 가지고 한번 연도별 해기사 변화 추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기가 계속 단절이 되고 있고 역삼각형으로 직급별 구조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당시 1985년 국적선 같은 경우에는 4,410명에서 현재 6,898명, 약 2,488명이 증가를 해서 약 36%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반면 해치선 같은 경우에 1985년도에 11,488명에서 2021년 현재 1,792명, 그래서 9,696명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84%. 재미난 것은 외국인 해기사가 200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2007년도에 320명이 들어왔는데 2021년 연말에 3,293명, 그래서 약 2,973명이 증가해서 9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선에서 빠진 84.4%만큼 외국인 해기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내 해기사의 양성 기간을 보시면 국가에서 해기사를 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학장님들 오셔 계시지만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연수원 등 입학 정원이 보면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18년 기준으로 1,208명이 졸업을 했고요. 이 중에서 수상기까지 포함을 하면 매년 약 1,450명 정도의 초급 해기사가 양성돼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초급 해기사의 양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초급 해기사에서 상급 해기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목표가 맞추어져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상급 해기사 미래 수급도 보면 굉장히 좀 어두운데요. 선기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약 859명, 그래서 약 58%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1급 1항사 1기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682명에서 2030년 594명으로 약 65%가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상급 해기사로 육성과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급별 수급 불균형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우리 이철중 이사님 나와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2007년 12월 28일 날 한국인 선원 고용 안정 및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해서 약 5,000명의 한국인 선원 유지를 전제로 해서 외항상선 분야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한 번 더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약 1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는 해기사의 직급별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해기가 계속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질적 현황에서는 탱커와 케미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요.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승선근무 예비역 이후 약 4년에서 6년 사이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초급 회계사들이 상급 회계직으로 갈 수 있도록 매력화라든가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잠시만요. 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 그다음에 국내 상황 그 선언의 그 회계사의 수급 상황, 수급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저개발 국가는 이제 실습할 환경이 안 돼서 회계사 양성이 어렵다라는 이제 보고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450명 매년 이 회계사가 초급 회계사가 배출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상급 회계사로 진출하는 것이 진출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외국인 회계사들의 고용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간에 그 역삼각형 구조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역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급 회계사는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5년 간격으로 이렇게 회계사의 직급별 구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선장 기관장님들, 1항사 1기사님들은 비교적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밑에서 올라가는 초급 회계사가 계속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급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3항기사, 2항기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으로 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직급별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진 무슨 상황입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 현존하고 있는, 그다음에 남아 있는, 또 실제 승선하고 있는 이러한 회계사의 구조가 1,450명씩 매년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역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다.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 우리 그 국제 및 국내 요 회계사 수급 상황과 관련돼서 혹시 그 보충 추가적인 설명 예, 제가 드릴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양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은 또 특히 선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말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서는 또 그 디테일을 보게 되면 해외 취업은 5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국적 선사에 들어간 취업하는 선원들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1년 말 현재 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선원은 21,39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 선원은 8,238명이고 내외국인 비율은 한 4대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로만 말씀했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국인 선원 중에서 회계사는 67.7%인 6,898명이었습니다. 부원이 15%인 1,34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2007년까지만 해도 약 한 회계사가, 우리 외항선선의 회계사가 한 5,300명 정도였었는데, 회계사 측면에서 보면 한 1,500명 정도가 15년 사이에 늘었고요. 부원 선원은 반면에 한 50%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인 선원 수는 우리 선대가 늘어난 것만큼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2007년 이전까지 하고 2007년 이후에 외항선선의 선원 정책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부원 선원까지 중심을 둬가지고 외국인 선원을 외국인 선원이 해도 부원 선원 중심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2007년 12월에 있는 노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 5,000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로 외국인 선원 고용을 회계사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국제 선박 중에서 필수 선박을 88척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정 선박을 212척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약 300척에 대한 국적 회계사 중심의 그런 선원 척수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외국인 승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을 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근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 선원의 특히 부원선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서 한국인 선은 의무 승선으로 이 컨셉을 좀 변경해서 국제 선박 중에 필수 선박, 지정 선박을 좀
좀 개선하자 이런 컨셉으로 노사합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한국 선박의 외항 승선인 기준입니다. 척당에 한 한국인 선원이 6.4명이 승선 중에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선에 대한 승선 의무 없이 EU 출신 선계장 정도의 그 승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보시면 지배선대는 우리나라의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일본 선원은 19년 말 기준으로 해 한 2,200명 수준입니다. 현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 해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의 어떤 뉘앙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적선원을 많이 고용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반면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외항 선사들이 어떤 비용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간다 이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기적으로 이 선원들에 대해서 단순히 승선하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육상에 진출하는 회기직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부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 금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체 해운과 관련된 유관 산업에 대한 인력까지 고민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선주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떤 동남아 쪽의 선원들이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럽의 중심이 됐고 일본이 중심이 됐고 한국이 중심이 됐고 중국의 중심이 되고 있다가 이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원들이 외국으로 아프리카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선대는 우리 선원들을 유지하고 그 선원들의 필수 인력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그 비용에 대한 세이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까지 포함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를 두 가지 정책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그 국적 선원이 여러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성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이제 필수 지정 선박제도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승무하는 선원들은 반드시 국적 선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부원선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완화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비율을 4대 6이다. 하는데 어디가 4인가요? 한국 선원이 4인가요? 한국 선원이 4고요.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약 8천 명이 한국 선원이고 12,000명이 외국인 선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외항 승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오히려 2007년도 당시에 노사합의 할 때는 한국인 숫자가 지금의 해기사 숫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대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 해기사가 많이 늘어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비례를 평균으로 내보면 우리나라 선대가 한 1,100척 정도 되거든요. 외항 승선이. 평균적으로 보면 6.4명 정도 승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제적,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 해기사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양희복 상무님, 이철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해기 전승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학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전에 이철중 이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적 선원의 높은 유지율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저 핵이 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은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운 산업업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 핵 인력을 양성을 하고 키워서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독일 광부나 간호사 파견으로 인해서 그 인력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뭐 이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인력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원입니다. 인력 수출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요. 한 1964년부터 1971년간 독일에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1억 164만 불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에 반해서 1964년부터 시작됐던 선원 인력 수출은 1974년, 83년까지 뭐 통계만 보더라도 한 15억 불에 육박하고요. 84년부터 93년도 집계는 47억 5천 불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핵이사의 공급과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를 하고 관비를 통해서 핵이사를 양성을 하고 장기 성선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목포해양대학, 한국해양대학 등 이 해양대학교 재학 중 학생회에서 의식주를 제공을 하고 수업료 일부를 면제를 하고 성선 예비역 근무 제도를 통해서 해군의 사군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은 이철중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 필수 국제 선박 제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에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국적 선원에 대한 유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가 역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런 그 핵이 전승, 그다음에 핵이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고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핵이 전승이라든지 핵이사 수급 전망에 대한 우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핵이사 수급 전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중식 학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핵이사 이 수급 전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우선 역사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핵이 인력 공급 자체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그 정책의 이면에는 승선근무 예비역, 과거에 70년대 해군 예비연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비역 장교제도 또 보충력 제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핵이사를 육성해왔고 또 해운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겪고 있는 그 핵이사 인력의 불균형 문제, 특히 양희복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상급 핵이사와 초급 핵이사의 그런 역삼각형꼴의 구조랄지 또 이직률의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겪고 있는 당면 문제들이 국가가 개입을 그만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풀기가 또 어렵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대학을 졸업을 했건 또는 폴리텍과 같은 단기 교육 그 과정을 거쳐서 핵이직이 됐던 선원직의 어떤 매력화가 떨어지고 어떤 직업적인 어떤 기피 현상 또 MZ 세대가 받아들이는 해상 생활에 대한 이런 회피 현상들이 이직을 이렇게 낳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워라밸 이런 관점에서
직업적으로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는 이런 문화가 지금 잉태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직률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직을 해서 이 많은 해기사들이 이직을 했을 때 우리 해운을 지탱하는 산업적으로 이직이 된다라면은 그나마 중단기적으로 승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해운 산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직이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으로 간다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편향돼서 나가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해기사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위기감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국방 인력을 갖다가 승선근무 예비역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봤을 때는 당장은 2026년부터 예비역 인원을 줄여야 되고 또는 그 시기에 갔을 때는 예비역 인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 나왔듯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승선근무 요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왜 국가가 선원을 육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당위성이 지금과 같은 논리만으로 해운 산업을 지탱해왔던 논리만으로 과연 이게 국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불안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 기술적인 이제 변화, 산업적인 변화에 있어서 해기사의 어떤 역할이랄지 해기사 업무가 가지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기능화를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제기사의 역삼각형 구조가 결국에 이루어지고 있다. 당면한 문제가 이직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었는데요. 국가가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인지 자칫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문제의 어떤 복합성 측면을 강조하기 싶어서 예. 그러는데요. 해기 직업이라는 게 비록 이제 취업률이 높고 또 육상직에 비해서 고임금이다 해서 어떤 고용되는 측면에서는 선원들의 측면에서는 어떤 매력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 해기 인력을 갖다가 양산해 왔다는 이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과연 이게 선주 단체에서 순전하게 국가 정책을 갖다가 100% 받아들이고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이 어떤 수요와 이런 공급 측면에서 불균형점이 생겼다. 예.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왔다.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측면에 있어서는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그 예. 결과로서 현재의 어떤 이직률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생겨왔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 이제 산업적 변화, 그죠? 교육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 국방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큰 쟁점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초급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그 역삼각형 구조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슈와 쟁점 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철중 이사님께서 먼저. 네. 아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산업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좀 저는 들렸어요. 예. 맞나요, 학장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